60세가 넘었다면 침실로 인해 몸이 아프게 될 수도 있지만 이를 깨닫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침실에는 수면을 방해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5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제거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다시는 침실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침실은 휴식,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침실에 있는 어떤 것들이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 부족, 알레르기, 뇌 혼미, 심지어 관절통까지 매일 밤 잠자는 환경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2번 생각하지 않지만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실은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일단 이 5가지가 무엇인지 배우면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여러분에게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침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작은 조정이라도 매일의 기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약간의 변화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품목 번호 5. 오래된 베개. 매일 밤 사용하는 베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무시하고 내 베개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 말을 들어보세요. 2년 이상 된 베개라면 진먼지 진드기, 박테리아, 땀, 심지어 곰팡이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매일 밤 몇 시간 동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답답하거나 혼잡하거나 목이 따끔거리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불운이 아닙니다. 베개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따뜻하고 습한 곳을 좋아하며 잠자는 동안 흘리는 작은 피부 세포를 먹고 삽니다. 그들의 노폐물은 재채기, 눈물, 전혀 쉬지 않은 듯한 이상한 느낌 등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밤이나 아침에 알레르기가 더 심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베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심하지 않다면 오래된 베개가 피부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밤 베개는 땀, 기름, 얼굴의 박테리아를 흡수합니다. 그런 다음 밤마다 피부를 더러운 표면에 다시 누르십시오. 발진, 자극 또는 설명할 수 없는 피부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베개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킨케어 루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잠을 자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경향이 있는 경우 실제로 베개 내부에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할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매일 밤 그 포자를 호흡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출은 뇌 안개, 피로, 심지어 호흡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개가 2년 이상 되었다면 이제 놓아줄 때입니다. 알아요. 그것이 수면 루틴의 일부처럼 느껴지지만 제 말을 믿으세요. 건강을 희생할 가치는 없습니다.
새 베개를 구입하고 집먼지 진드기와 곰팡이에 강한 저자극성 베개를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아직 교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보호용 베개 커버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세탁하세요. 이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작은 변화 중 하나입니다. 더 나은 잠, 더 깨끗한 피부, 더 적은 알레르기 문제를 원한다면 베개부터 시작하세요. 나중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항목 번호 4. 침대 밑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습니다. 알아요. 침대 밑이 완벽한 수납 장소인 것 같아요. 쉽고 숨겨져 있으므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수면을 망치고 있으며 아마도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침대 밑을 얼마나 자주 청소합니까?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다면 아마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지, 박테리아, 심지어 곰팡이가 그 아래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매일 밤 당신이 자고 있는 동안 당신은 당신 아래에 갇힌 모든 것을 들이마시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답답하거나 혼잡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침대 밑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집먼지 진드기는 당신이 자는 동안 흘리는 죽은 피부 세포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폐물은 주요 알레르기 유발 요인입니다. 항상 콧물이 흐르고 목이 건조한 느낌이 들고 잠에서 깨어나 재채기를 한다면 감기에 걸린 것이 아니라 수면 공간이 더럽고 어수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알레르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침대 밑에 물건을 보관하면 공기 흐름이 차단됩니다. 침실은 공기를 신선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순환이 필요하지만 침대 밑 공간이 수납함, 낡은 옷 등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바로 아래에 오래된 공기가 갇히게 됩니다. 이는 신선하고 깨끗한 산소 대신 곰팡이가 핀 재활용 공기를 밤새도록 들이마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밤새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습니까?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수선한 것들이 에너지를 운반한다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방에 들어갔을 때 즉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잠재의식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혼란을 기록합니다. 일부 수면 전문가와 에너지 전문가는 침대 밑에 쓰레기가 있으면 불안을 느끼고 심지어 꿈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혼란은 당신이 진정으로 편안한 공간에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당신의 몸에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침대 밑을 살펴보세요. 가능하다면 물건이 가득 들어있나요? 그렇다면 정리를 시작해보세요. 이상적으로는 침대 밑 공간이 완전히 비어 있거나 최소한 밀폐 용기에 깨끗하고 잘 정리된 보관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간이 더 개방적이고 명확할수록 잠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딱 하룻밤만 사용해보세요. 어수선한 것들을 치우고 침대 밑을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고 완전히 깨끗한 공간에서 주무세요. 아침에 얼마나 가볍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는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테스트해보고 직접 확인해보세요. 품목 번호 3. 향초 및 방향제. 알겠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침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선한 리넨, 바닐라, 라벤더 향이 나는 방에 들어가면 뭔가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초와 공기청정제는 득보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당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수면을 조용히 망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잠을 자는 동안 몇 시간 동안 인공향을 들이마시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향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합성 화학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은 공중에 머물며 베개, 담요, 심지어 벽에도 자리를 잡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 목이 따끔거리거나 코가 막힌 적이 있습니까? 알레르기나 날씨를 탓할 수도 있지만 침실에 있는 향기 화학물질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초와 공기청정제 중 다수에는 다음과 같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기술적인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VOC는 폐를 망가뜨리고 부비동을 자극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알레르기, 천식 또는 기타 호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러한 화학 물질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촛불을 불거나 공기청정제 뿌리기를 중단한다고 해서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침구, 카페트, 커튼에 스며들기 때문에 냄새를 알아차리지 못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독소에 노출되는데 이는 상쾌한 기분이 아니라 잠에서 깨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상쾌한 냄새가 나는 침실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인공 방향제 대신 디퓨저에 에센셜 오일을 넣어보세요. 라벤더, 유칼립투스, 페퍼민트는 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긴장을 풀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양초를 좋아한다면 합성 양초를 천연 밀랍 양초로 바꾸거나 에센셜 오일 기반 향이 나는 소이 양초를 사용하세요. 화학물질이나 독소가 전혀 없고 깨끗하고 천연향이 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비밀은 바로 식물입니다. 알로에 베라, 뱀식물, 평화백합과 같은 몇몇 실내 식물은 실제로 공기를 정화하는 동시에 방에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향기를 더해줍니다. 단지 냄새를 덮어주는 화학적 공기청정제와는 달리 이 식물들은 실제로 공기 중의 독소를 제거하여 호흡을 더 쉽게 하고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실을 둘러보세요. 향초, 플러그인 방향제, 스프레이 향수가 주변에 있다면 라벨을 확인하세요. 인공 화학 물질과 향이 가득하다면 이제 변화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침실은 숨겨진 독소가 가득한 공간이 아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스위치를 사용하면 잠을 자고 기분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직접 사용해보고 확인해보세요. 항목 번호 2. 무겁고 어두운 커튼. 나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암막 커튼은 잠을 잘 잘 수 있어야 하잖아요. 방을 완전히 어둡게 유지하고 모든 빛을 차단하여 더 잘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무겁고 어두운 커튼은 실제로 당신이 깨닫지도 못한 채 더 피곤하고 몽롱하고 나른한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체는 언제 깨어날 시간인지 알기 위해 자연광에 의존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뇌가 졸음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중단하고 에너지와 기분을 높이는 세로토닌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방이 칠흑같이 깜깜해지면 신체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수면 모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새도록 푹 쉬고 난 후에도 피곤함을 느끼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방이 완전히 어두울 때 어떻게 더 쉽게 늦잠을 자게 되는지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깨어날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향을 받는 것은 수면 주기뿐만이 아닙니다. 무거운 커튼은 탁한 공기를 가두어 침실을 답답하고 생기 없는 느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혼미하거나 몸이 혼잡하거나 잠을 잘 못 잤다면 매트리스나 베개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방의 공기질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공기 흐름이 막히면 먼지와 습기가 쌓여 하루 종일 몸이 나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방을 너무 어둡게 유지하면 실제로 기분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자연광은 에너지를 높이고 피로감이나 의욕 저하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햇빛은 정신을 맑게 하고 집중하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방이 하루 종일 어두우면 몸이 그만큼 활력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유도 모른 채 더 나른해지고 의욕이 덜해지고 심지어는 약간의 우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밤의 프라이버시나 완전한 어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나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방을 24시간 내내 어둡게 유지하는 두꺼운 암막 커튼 대신 통기성이 있고 빛을 필터링하는 커튼을 사용해 보세요. 밤에는 충분한 빛을 차단하여 숙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아침 햇빛을 들여와 몸을 자연스럽게 깨울 수도 있습니다. 커튼을 바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어보세요. 햇빛을 받아들이고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키며 몸이 깨어있고 상쾌함을 느끼는 데 필요한 신호를 보내세요. 며칠 동안 시도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아침에 얼마나 더 활력을 느끼는지 보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항목 번호 1. 전자장치. 특히 휴대폰. 이 말이 듣기 힘들 것이라는 건 알지만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자면 이제 그만둬야 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휴대전화는 아마도 아침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항목일 것입니다. 어쩌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1시간이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것 같나요? 하지만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전화가 비밀리에 잠을 방해하고 있으며 아마도 여러분은 이를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뇌는 언제 잠을 잘 시간이고 언제 깨어날 시간인지 알기 위해 자연광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은 뇌를 속여 아직 낮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는 신체가 졸음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긴장을 푸는 대신 뇌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뒤척이고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수면 주기를 방해하는 휴대전화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잠이 든 후에도 휴대전화는 여전히 방해가 됩니다. 늦은 밤 알림, 뜬금없는 윙윙거리는 소리, 한밤중에 시간을 확인하는 습관 등 모든 작은 방해 요소가 당신이 깨닫지도 못한 채 깊은 잠에서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간을 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로는 신체에 실제로 필요한 깊고 방해받지 않는 수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기를 알람으로 사용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전화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방 전체에서 충전하거나 다른 방에서 완전히 충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처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고 뒤집어 놓으세요.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알람 시계를 사용한다면 실제 알람 시계를 구입하세요. 알람 시계는 여전히 존재하며 휴대폰처럼 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일주일만 시도해 보세요. 침대에서 전화도 사용하지 않고, 잠들기 전 스크롤도 사용하지 않고, 진정한 휴식을 취하세요. 잠을 얼마나 잘 자고 아침에 얼마나 더 활력을 느끼는지 보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나중에 감사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침실에는 이러한 것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커플 이상이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작게 시작하세요. 오래된 베개를 교체하고, 휴대폰을 침대에서 멀리 옮기고, 어수선한 부분을 정리하세요. 침실은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를 주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이 필요한 친구와 공유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정보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